시사톡톡.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이승은 시사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창 여름휴가 떠날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지금이 제일 성수기라고 해요. 그쵸. 예. 근데 올해 직장인 10명 중 5명이 비용이 부담된다는 그런 이유로 여름휴가를 포기했대요. 진짜요? 네. 절반이 네, 여름 휴가를. 그렇습니다. 와, 그만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맞아요. 고물가 시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내놨죠. 지난 2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과연 무엇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지 퀴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샵 1133으로 퀴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함께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변정현의 시사메이트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채팅창으로도 다양한 정답과 관련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도 남겨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퀴즈부터 먼저 내드릴게요. 네, 이것은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세우는 건데요. 여당에서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무책임한 이것 법안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포퓰리즘, 2번 모더니즘. 네. 자, 보통은 선거를 앞두고 네, 그렇죠.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것 공약들 많이 내세우죠. 얼마 전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것 법안이다 라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지 정답과 함께 의견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번 포퓰리즘, 2번 모더니즘.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으로 오늘 정답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볼게요. 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에 네.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요.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때는 사실 좀 특수한 네. 그런 재난 상황에서 지원금을 준 거잖아요. 이런 지원책을 또 마련할 만큼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운 건가요? 맞아요. 이 고금리 고물가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또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학 졸업자 수가 무려 4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도 살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정말 확실히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법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경제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은데요. 논란들 일단 하나씩 좀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법안의 지원 대상부터가 논란인데요. 전 국민이 대상이잖아요. 여기에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심지어 난민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근로 소비 생활을 하고 있으면 지원금을 주는 거죠.
일각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도 지지 않는 외국인한테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문제라고 말을 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듭니다. 외국인에게만 약 85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렇군요. 안 그래도 뭔가 재정 부담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려면 약 13조 원에서 18조 원이 드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가 무려 1,1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인데요. 근데 이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또 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거죠. 그래서 지원금 자체가 국가 재정과 또 나아가서 미래 세대에게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라 빚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부자 감세 정책은 그렇게 좀 펼치면서 지원금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게 모순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맞아요. 이 정부가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금투세를 폐지하는 등의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민생 경제를 위한 지원금에는 예산 낭비다라고 하는 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2022년도에 정부가 법인세를 대폭 감세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해 56조 원의 세금이 덜 거쳤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은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만 펼치지 않아도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재정 부담 외에 또 논란이 되는 건 어떤 건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시중에 돈을 급격하게 많이 풀게 되면 소비는 늘어나는데 물건 공급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서민 부담도 더 가중되는 거고요. 예. 심지어 정부가 올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로 안정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겨우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돈을 풀어서 물가를 자극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이 뭐 좀 비슷한 결의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때의 상황을 되짚어 봤을 때 어떤 효과와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당시에 뿌린 재난지원금이 14조 원 정도였는데요. 예산 대비 약 30%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조 원의 30%, 약 4조 원 정도 소비가 늘어난 거죠. 네, 이 수치와 관련해서도 해석이 다른데요. 네. 일단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한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4조 원 정도의 소비를 늘리려고 13조 원을 투입하는 건 혈세 낭비다.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과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네, 그쵸. 그러면 재난지원금 때문에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축산업계가 겪은 건데요. 한우값 폭락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니까 비싼 한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축산 농가들이 사용량을 또 급격하게 늘린 거예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지원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예. 다 쓰고 나면 시민들이 한우를 이전만큼 찾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우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좀 특정 산업에 오히려 피해가 간 거죠.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공급을 확 늘렸는데 네. 갑자기 또 수요가 빠지니까 맞아요. 이렇게 값이 폭락했군요. 네. 재난지원금 효과와 부작용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쯤에서 시사톡톡 퀴즈를 한번 더 내드리고 이야기를 짚어볼게요. 좋습니다. 이것은요,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반 대중, 저소득계층, 중소기업 등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경제정책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선심성 이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포퓰리즘, 2번 모더니즘. 네. 1번 포퓰리즘과 2번 모더니즘. 이 둘 중에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샵 1133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저희가 오늘 정답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25만 원 지원법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일각에서는 전 국민이 아니라 취약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경우에 재정도 또 많이 들고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지원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최저생계비 수준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금을 주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 선별 기준을 정하는 것도 시간이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그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이 법안 통과 후에 여당에서 대통령한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이전부터 이 법안이 저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로 조정한다라고 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여당이 제2요구권으로 맞서는 대통령이 제2요구권으로 맞서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맞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 좀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맞아요. 한동훈 대표는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좀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도 기존 대책 외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지금 같은 폭염 시기에 전기료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네, 야당이 내놓은 정책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는 거죠. 네. 민생과 관련된 법안만큼은 함께 좀 머리를 맞대서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이 퀴즈 정답과 함께 오늘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7096님께서는요. 지원금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서민들 생각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7096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원금을 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8698번님, 서민들은 당장 한 푼이 아쉬워요. 장복이 겁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6947님께서는요, 전 국민 25만 원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나 어려운 이웃을 줘야지. 누구나 다 받는 건 우리 모두의 세금을 받는 건데, 세금도 좀 지금 아껴야 되는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1104님께서는요,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0142님도 세금이 자꾸 오르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듯 싶습니다.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약간 팽팽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세요. 네. 8698님 물가가 잡힌다고요? 굉장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퀴즈 정답 한번 발표해 볼게요. 네, 오늘의 정답은요. 1번 포퓰리즘입니다. 네, 자, 포퓰리즘으로 많은 분들이 정답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요, 그 돈 서민들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 돈 받고 오히려 50만 원 세금으로 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신 9025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톡톡 이승은 시사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